나라면 물타기는 계속했을 것 같은데 그 시점에 천천히 조금 더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 비중은 안녕하세요. 언니? 오늘은 화자가 3명이네 참관자가. 안녕하세요. 이번 주 안녕하세요. 코스프레에서 3명이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저도 많은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좋아서 저희 편집팀 친구들이 다 왔는데 같이 이번 주 코스프레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재민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엇이 궁금한디? 무엇이 궁금한디 나를 여기 앉혔는가? 건강의 천기 누설. 평균누설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은 것 같은데 왜 좋은 거예요? 이거 누구 질문이죠? 저 제 질문인데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은 것 같은데 왜 좋은 거예요? 이번 주 시장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외인 매수들 1월부터 거의 지금 계속 순매수가 유지되고 있잖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번 주에 거래일이 사실 많지 않았잖아. 3거래일밖에 없었다 보니까 3거래일 동안 2조 가까이 매수했다. 수급적인 면에서 좀 좋았던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수급이 뭐 밑도 끝도 없이 들어올 수는 없잖아.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 12월 영상에서 지금 슬슬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됐는데 막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 많이 빠져서 들어올 때 됐다. 형님들 이제 또 들어올 때 됐다. 큰 손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하나의 뭐 수급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이번 주엔 사실 좋은 이슈가 많았지. 일단 테슬라의 뭐 실적 부분이 생각보다 괜찮았다라는 것 때문에 2차전지가 영향을 받아서 올랐던 게 있고, 또 현대차 실적 발표가 호조가 엄청 예상치 못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자동차 판매 시장이 다 죽쓰고 있는데 현대차는 오히려 올해 예상치보다 전망치를 훨씬 더 높였더라고. 근데 그걸 상향하는 건 되게 드문 일이거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시장 분위기, 현대차에 대한 이제 시선이 좀 바뀐 것 같고, 또 자사주 소각? 이제 그런 이슈가 한 번 있었지. 현대차가 1% 가까운 주식들을 소각했는데, 그러면은 뭐 현대차 시총이 뭐 30 몇 조니까 한 3천 몇백억 될 거야. 그러면 3천 몇백억어치를 주식을 내가 다시 회수하는 거니까 주식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1% 우리가 회수하니까 1%가 오를 수 있다. 유통 물량이 잠기는 거니까. 현대차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또 소각이잖아요. 그치. 그럼 자사주 매입이랑 소각은 정확하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방식인가요? 우리가 유통 물량을 예를 들면 100만 주 있다라고 하면 이제 1만 주를 우리가 매입한다. 그러면 여기는 전체 주식은 100만 주잖아. 근데 소각한다는 거는 100만 주 중에 1만 주를 회수해서 없애버린다. 그럼 전체 유통 물량이 99만 주가 되는 거지. 자사주 매입은 그 회사가 그 지분을 가지는 거고 소각은 없애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매입한다는 형태는 보통 지배구조 형태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함인 경우가 많고, 소각의 형태는 일단 지배구조 형태라기보단 주주 환원의 이제 성격을 더 많이 띠는 거? 좀 그런 뉘앙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뭐 그런 복합적인 이슈들로 이번 주 코스피가 온기가 있었고, 이건 글로벌 전체에서도 지금 위험자산에 대한 니즈가 조금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주주환원 정책이 한국의 가장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항상 외국계 보고서들이 항상 이야기하잖아. 그거에 스타트를 끄는 게 이제 삼전이 전체적으로 배당을 훨씬 높이는 형태? 시오탄을 끊었지. 그때도 그런 보고서들이 많았어. 삼전이 주주환원 정책을 많이 펼칠수록 다른 대기업들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서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에 자사주 소각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배당을 높이는 형태도 있고, 신한지주도 최근에 뭐 그런 이슈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대기업들이 주주들을 신경 쓴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가 좀 더 없어질 수도 있는, 코스피 전체에 대한 밸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지. 항상 그게 레벨업을 못하는 이유였거든. 그게 박스피 이유. 항상 3,300 넘으면 코스피는 이제 그만 올 만큼 왔어 막 이런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지금 한국 시장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이어서 질문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한국 시장이 지금 그 12개월 선행 퍼 기준으로 따지면은 지금 2,450 정도면은 거의 12배 가량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면 높은 편이다. 그 이머징 마켓 기준으로는 되게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가 제조업 기반인 것도 사실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량적으로 본다는 건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 아까 우리가 봤듯이 주주 환원 정책, 이제 제조업 기반인지 아닌지, 혹은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전체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서 투자하기 좀 껄끄러운 시장이다. 뭐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거든. 대외적인 요소를 많이 영향받는다. 정량적인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코리아 마켓은 비싸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게 보통 보고서들의 입장이잖아. 왜냐면 한국 시장은 2천 아래로는 무조건 잠겨있다라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12개월 PER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굉장히 위험한 투자 논리고, 제가 투자하면서 거기에 매몰되는 친구들도 많이 봐가지고 그건 조금 위험하다라고 많이 안내하거든요. 금리 하나로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 주주가치 제고를 잘했던 기업이 있었나요? 라고 할 때 아까 삼전 얘기를 먼저 했었잖아. 삼전이 기억에는 잘했던 것 같고, 그전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정도야. 왜냐면은 한국은 주주 환원, 주주가치 재고를 신경 썼다기보다는 너무 신경 안 써서, 예를 들면은 카카오 게임즈 안에 있는 거 보고 투자했는데 카카오 게임즈를 따로 상장해. 이런 경우가 많잖아. 네. 가치를 더 희석시키는 거지. 이제 그런 게 한국 시장에선 자연스럽게 많은 일이라서 한국 시장에 더 대기업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것도 이해관계가 너무 많아서 쉽진 않지. 요즘 이제 로봇 AI 관련주가 이제 강세인데 네. 이런 주식들은 테마주일까요? 보통 테마주가 대세주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테마주가 반복되면은 대세주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테마주가 반복되면 대세. 명언? 허위가 반복되면 불리인 줄 안다. 불리인 줄 안다 아닙니까? 재밌네요. 혼자가 사실 로봇 테마가 돌았던 적이 몇 년 전에도 계속 있었고 AI도 그렇고, 근데 이게 주요 큰 이슈로 계속 등장한다는 거는 시대적 흐름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시대적으로 로봇 AI가 왜 계속 강세냐라고 인식하려면은 노동시장의 문제점? 네, 선진국들이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작업들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빅테크들이 혹은 글로벌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계속 팔로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팔로우하고 있다 그러면은 로봇 AI가 대세주가 맞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거든요.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이 아닌 로봇을 필요로 하고, 로봇을 잘 다루기 위해서 뭐 AI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랑 또 맞물려서 시장이 탄생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그래야 테마인지 대세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는 대세주가 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마 이 흐름은 꽤 긴 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10년 뒤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산업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로봇 그리고 AI 쪽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테마주가 아닌 진짜 실속 있는 AI 관련주를 선별하는 기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속 있는 관련주라고 하면은 어떤 산업에서 AI가 실속을 주는지를 파악하면은 관련 주식을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로봇 안에 들어가는 의료용 뭐 알고리즘이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산업에 접촉되는 AI 관련주들을 분리해서 투자하거나, 혹은 AI가 더 강화되기 위한 반도체, 메모리 그런 것들에 투자해 볼 수도 있고요. 요즘엔 뭐 대부분 AI가 대세인데 좀 거부감이 있잖아. 그래서 그걸 되게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AI 관련주를 제가 투자한다 그러면은 항상 무조건 구글이었거든. 구글, 뭐 인텔 몇 가지 미국 기업들이 생각나는데, 국내에는 사실 AI 관련주라고 생각 드는 기업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로봇도 좀 그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예시로 들어주셨던 게 2009년도에 전기차 시장 개화됐을 때처럼 지금 이제 로봇 AI 주들도 막 열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앞에서.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나중에 대성하는 산업군이랑 기업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AI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빅데이터들을 가공해서 전달해주는 기업이라든지, 그냥 AI나 로봇 관련된 밸류체인들을 잘 봐서 그치. 핵심적인 산업군을 좀 더 파고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 그래서 밸류체인에서의 가장 중심 가치를 이어주는 그쪽을 투자하는 게 중요하고, 혜자가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근데 밸류체인 안에 되게 많이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과거 전기차보다 난이도가 난 높다고 생각하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그리고 거의 모든 산업에 연결할 수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만큼 하나의 초점을 잡아도 분산되기가 쉬워, 밸류체인 파악할 때.
그런 부분은 조금 염두하는 게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다라는 부분. 그 중에서 가장 지금 그러면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 밸류체인의 핵심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아직 나도 네. 디테일한 리서치를 들어가진 못했는데 1차적으로 AI 관련주라고 하면 이제 학습의 크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AI 관련주 하면 이제 구글이 떠올랐던 거고 결국 아주 방대한 양의 웹 데이터들, 웹 전반에 쏟아져 있는 지구상의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혜자가 있는 거고 나머지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뭐 AMD나 인텔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제조 기술이 높기 때문에 좀 그렇게 1차적으로 나눴다라는 생각? 이번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던데 왜 오른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면 다음 주는 이번 주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혹은 생각보다 실적이 좋아서 뭐 예상치보다 높아서 실적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실제로 다 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서 뭐 개인적으로 그냥 제 생각으로 하나로 합치시켜 본다 그러면 아마 가격을 인하한 부분에 대한 이 불안이 굉장히 많았는데 테슬라가 정치라는 건 가격을 낮추면 이익이 안 난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가지고 근데 테슬라가 이번에 그걸 깼죠. 가격을 인하했는데도 이익률이 20% 가까이 유지되는 영업 노하우가 있다는 걸 증명했고 테슬라의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결국 FSD라고 하는 그 풀셀프 드라이빙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구독 인구가 40만 가까이 됐다라는 부분에서도 소프트웨어 기업 같다라는 걸 증명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가치가 많이 평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자동차 기업 같지만 항상 T기업 같은 느낌이 있잖아. 구독자들이 40만 명이다라는 걸로 증명을 한 부분이 투심을 좀 끌어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테슬라가 가격 인하하면서 다른 전기차 업체 너무 위험하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가격 경쟁을 하면서 이익률을 유지한다는 거는 이건 완벽히 시장 지배력이 있어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그걸 못해서 치킨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면서까지 이익률을 유지하고 그럼 당연히 판매 대수가 떨어질 일이 없겠죠. 근데 다른 전기차 업체는 가격을 낮추면 이익이 훼손되고 점유율은 유지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주요 밸류체인들을 보면은 자체 공정, 그리고 로봇을 이용한 이제 생산 공정의 생산 비용 절감 그런 것들이 확실히 이번에 경쟁력으로 부상하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은 아마 그걸 못하니까 그런 차이점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원재료부터 완성차 제조까지 그리고 거기 이어지는 구독 서비스 같은 그런 그치. 모든 부분들을 이제 수직 계열화 직접 본인이 다 한다는 게 높은 영업이익률의 비밀이 될 수 있고 그치. 그것 때문에 치킨 게임 저가 경쟁할 때도 출혈 경쟁할 때도 또 유리한 그치. 부분이다. 근데 이게 엄청 어려운 거잖아요. 하드웨어만 선택한다 그래도 그 정도까지 생산 비용을 절감하거나 왜냐면 다른 산업 하나를 또 시작하는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지. 근데 테슬라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개 사업을 하잖아. 그런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들, 핵심 기술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AI도 원래 이제 일론 머스크랑 다른 이 창업자 한 명이 시작했다 보니까 그걸 기반해서 또 테슬라의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이 강화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구독 서비스가 나아지는 것까지 막 영향을 주는 거지. 무서운 사람이죠. 광대 아니었어. 조심하세요. 저번에 테슬라 중국 시장 조심해야 된다고 했을 때 테슬라 분들한테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그때 폭격 맞았잖아요. 그치. 근데 약간 결국 그게 현실이 된 건가요? 그거 하나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요소였지. 이번에 테슬라 주가를 떨어뜨린 요인 중에 하나도 결국 중국 공장에 대한 생산량 감소, 중국과의 약간의 마찰들 그런 것들이 팬데믹 기간에 이슈가 많았는데 결국 팬데믹 때문이다 하나로 해석하면은 팬데믹 때문인 거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제 패권 경쟁으로 넣으면은 그때 우리가 얘기한 중국 공안들이 주요 회의할 때 테슬라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이거는 뒤에 테슬라 공장들 혹은 데이터 센터 그런 거 있다 그래도 나중에 허들이 되는 요소다. 중국 판매 시장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또 그렇게 해석되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실제 해석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넓게 뭐 정치적 이해관계부터 이렇게 따져서 의구심을 가져서 보는 사람은 또 그 사람들만의 시나리오를 그리는 거겠죠. 맞아. 그리고 되게 다양한 요소들 특히 자동차 부분은 왜냐면
이익률이 너무 많은 곳들에 관련이 있다 보니까 환율도 그렇고 되게 다양하게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 이 경쟁력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기업에.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중요한 건 나왔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근데 주변도 지금 이 얘기가 막 들려요. 지금 시장이 잠깐 살아나는 것 같은데 시장 안 좋아지면서 과거에 많이 물린 주식들 지금 물타기 해도 되나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해도 되는 건가요? 할까요? 나라면 물타기는 계속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비중의 차이지. 결국 얼마만큼의 물타기를 비중을 조절하면서 가는 거냐라고 하면 지금은 근데 난 적극적으로 하고 싶진 않다. 만약 이번 달 혹은 1, 2분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더 지루한 시장은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하는 시점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면은 그 말씀은 앞으로 지금 폭발적으로 상승하기는 아직 어려울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 근거는 혹시 어떤 걸까요? 일단 시장 전반에서 투심이 살아나기 어려운 요건데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일단 금리 부분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아직 동결을 유지하는 시점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추가 인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결이 충분히 이어지고 그건 꽤 길거든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을 때 그 시점에 천천히 조금 더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 비중을 늘려서 하게 될 것 같고 동결 뭐 1개월 차 때는 가장 적은 비중으로 물타기하고 동결 16개월 차라고 하면 그것보다 1개월 차보다 훨씬 더 높게 비중을 추가하면서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 지금까지 계속 물타기를 했었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반등을 했으니까 오히려 지금 살짝 덜어내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그 금리 동결이 땅땅땅 결정됐을 때 그때 더 담는 게 차라리 맞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전체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돼요. 근데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저라면 포트폴리오 안에 내부에서 이제 관리해주거나 하는 시점일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테마였던 게 이제 대세로 등장해 보이는 것들 그런 걸 이제 추가적으로 리서치하고 조사하면서 그쪽 비중을 좀 더 높여준다거나 다른 부분들을 덜어준다거나 하는 작업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민은께서 가장 지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섹터가 하나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라면 여전히 반도체 그리고 뭐 자동차 그리고 로봇 부분은 로봇은 추가적으로 리서치가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일본 기업들이 로봇 기업이 강한 기업이 많아서 일본 쪽을 많이 리서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회사가 있는 쪽을 편성하거나 비중을 높이는 작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올해 1, 2분기에 이제 좀 지루한 기간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과 중국, 미국 이 모든 시장이 동일한 느낌으로 진행될지 아니면 각 시장별로 다르게 움직일지도 항상 다르게 움직이고 그러나 중심적으로 보는 부분은 미국 전체적인 패권의 하향, 곡선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는 일어날 거다라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패권으로 이동이 몇십 년 동안 걸쳐서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도 여전히 있고 중간에 뭐 과도기나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만 전체 패권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시장들은 미국, 중국, 인도 각 국가들이 아마 앞으로 10년 경제에서의 좀 중심적인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거 지금 그리고 또 개인들이 곧버스를 가장 많이 매수 중이라고 하던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또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짧고 시대 강렬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리고 맞췄을 때 그 쾌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롱보다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항상 알려주고 싶고 특히 암호화폐 트레이딩 하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숏을 계속 맛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 근데 숏은 엄청나게 위험하고 특히 주식시장 우리가 장기 사이클로 보면 거의 우상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이랑 완전 반대되는 거라서 투자의 이해도가 엄청나게 높은 사람 아니면 저는 절대 곧버스 이제 손도 대지 말라라고 할 것 같고 맞춰도 문제 못 맞추면 조금 더 문제 맞추면 그에 맞들려서 계속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인버스도 아니고 왜 개인들은 그렇게 곧버스를 좋아하는 걸까요? 2배로 짜릿해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버스도 있어요? 저기 100배도 있습니다. 비트맥스 가면 100배도 있으면 짜릿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하향에 베팅한다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깨져봐도 숏은 되게 깨닫기 어려워. 주식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만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테마주 같아.
정치 테마주 같이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이런 거 있잖아.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설명이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고퍼스는 하지 말라면 하지 마. 레버리지도 뭐 10배 이상 하지 마. 5배도 하지 마. 3배까지만 역량에 따라서 활용해. 뭐 그 정도만 제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30-40분 정도 얘기했나요? 즐거우셨나요? 전 대화 즐거웠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네, 봤어요. 많이 갔어요. 나만 뭐라 해. 네, 저도 우리 세 분이랑 이제 같이 이야기하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요게 구독자분들한테도 잘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이 분위기가. 약간 그거 같다. 그 팟캐스트. 나중에 우리 편집팀 친구들도 같이 화면에 나오면서 보이는 라디오 형태? 네, 그런 거 하면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인사는 여기 3명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 그리고 라디오 스타일. 라디오 스타일.